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썬 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프린트문 찍었던 것도 함수의 일종인데요. 그렇게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와 있는 함수, 그리고 매개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통해 알아볼 거고요. 함수의 동작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매개 변수를 여러 개도 넣어보고 없는 상태로도 사용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실습하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을 그래도 좀 실습을 많이 해봤는데요. 코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비슷한 코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작성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비효율적인 거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함수라는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함수를 이제 익히기 위해서 저희 항상 실습 때 동일하게 콜앱과 AI 스튜디오를 같이 띄워놓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쪽에다가 조금 작성을 해왔는데요. 함수는 일단은 개념 자체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의 모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그 기능을 계속 불러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거를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코드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으려면 이 함수라는 기능을 잘 활용하면 되겠고요. 만들 때는 요 def하고 함수명하고 괄호치고 매개 변수, 함수 내용 이렇게 작성을 해 두었는데 요 매개 변수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함수를 실행할 때 조금 더 추가적인 무언가 값을 넣어주고 싶다면 같이 넣을 수 있는 변수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요 변수는 필수가 아니고요. 내가 매개 변수가 필요한 함수를 만들 때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와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를 두 가지 다 실습을 해볼 거고요. define의 줄임말로 함수를 만들 때 def라는 명령어 키워드를 사용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띄어쓰기가 들어가고요. 함수의 콜론의 의미도 이제 이 뒷부분에 들여쓰기 된 부분이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함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를 저희가 호출한다라고 하는데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어떤 기능을 할지 이 콜론 뒤쪽에 씁니다. 제가 이렇게 한 줄로 작성이 됐는데 원래는 줄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작성이 되는 그런 형태로 함수가 생성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미리 작성해온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한번 코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드도 이제 비슷한데요. 이제 파이썬을 진행한 강사의 역할을 부여하고 콜앱에서 파이썬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이제 저희의 작업 환경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함수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본적인 코드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를 만들 거고요. 이름은 hello라는 이름으로 안녕하세요라는 프린트 문장을 출력해주는 그런 기능의 함수를 한번 AI 스튜디오에 요청을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거의 바로 나오고 설명도 나오는데요. 코드 복사해서 콜앱에 코드 셀 추가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def라는 명령어 예약어죠. 그래서 요거를 써서 def 부분이 글씨 색깔이 다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def hello 하고 나오기 여기가 이제 매개 변수 자리인데 함수라는 거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를 씁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다고 이 괄호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만들 거면 이 괄호는 일단 무조건 쓰되 선택적으로 매개 변수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 괄호 안에 내가 어떤 변수를 사용할지까지 넣어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콜론을 찍어서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이 두 문장이 이제 이 함수를 불렀을 때 hello라는 함수를 사용했을 때 동작하는 코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AI 스튜디오에서 탭을 가져와서 지금 요 들여쓰기가 두 칸으로 들어가요. 보통 이렇게 두 칸 들여쓰기를
들여쓰기가 원래 스페이스바 4번 하고 동일한 간격입니다. 근데 콜앱에서는 들여쓰기 간격이 조금 짧아서 AI 스튜디오에 들여쓰기 원래 사용하는 4칸을 가져왔더니 2개씩 구분이 돼서 표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문제가 없어서 일단 이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함수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 기능이 동작하도록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함수 이름하고 괄호 열어주면은 이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함수를 생성만 한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정의만 한 거기 때문에 실행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주석을 풀어서 함수의 이름을 호출하면은 이렇게 여기 저희가 작성했던 프린트문의 내부 내용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제일 간단한 함수의 형태인데요. 이제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프롬프트를 사용할 거고요. 어느 학과의 누구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는 간단한 인사말을 매개 변수 없는 형태로 변경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코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약간 실습 1번의 응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는 사실 들여쓰기만 잘 되어 있다면 함수를 정의하는 거에 코드 제한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이 안에다가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 호출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3번을 했다. 그러면 요 4번을 했다. 그러면 이 4번 작성한 것만큼 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까지의 문장이 총 4번이 출력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기존에 이거를 했다면 여기에 있는 프린트문을 계속 복사를 해서 썼을 텐데 프린트문 요 3줄을 4번 복사하면 벌써 14줄인데요. 그거를 요 하나의 함수 이름 호출하는 걸로 줄여가지고 지금 이제 코드가 조금 더 원활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값을 한번 넣었는데요. 매개 변수가 있는 거를 호출할 때는 저희 이렇게 명령 안에,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넣어줬는데 매개 변수를 함수를 정의할 때 매개 변수도 같이 정의를 했다면 함수를 호출할 때도 반드시 매개 변수를 넣은 상태로 호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프롬프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복사해 오겠습니다. 단축키로.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사용할 건데 함수 이름은 greet이라고 하고 name이라는 변수를 받아서 저희 input 몇 번 사용해 봤죠?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하고 이름을 넣어서 문장을 출력할 수 있는 그런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셀을 추가하고요. 여기 내용이 2번이 들어갔는데 이거 지워두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def라고 해서 만들어주는데 이번에는 괄호 안에 name이라는 값을 넣어줬습니다. 이 name이 뭔지는 이제 나중에 함수를 실행할 때 넣어주는 값이라서 지금은 그냥 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매개 변수라고 하고요. 출력할 때는 그래서 F 포맷 사용해가지고 여기 name님 부분에 여기 중괄호 포함해서 블록으로 처리한 부분에 입력한 변수의 값이 저쪽에 출력이 되도록 지금 보면은 저희 재미나이가 이렇게 이름까지 넣어줬는데 함수명 그리고 매개변수 함수명 매개변수 함수명 매개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실행하면 안녕하세요 김파이썬님 안녕하세요 이코랩님 안녕하세요 점프투 파이썬 박 점프투 파이썬님 이렇게 출력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위에서 지금 인트로듀스 스튜던트를 사용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릿을 3번 썼더니 이렇게 출력이 3번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이 안에 내용을
안녕하세요, 뭐, 누구누구님, 뭐, 반갑습니다. 이런 말을 더 추가하셔도 되고요. 더 많이 추가하셔도 되는데, 이번에는 이 코드를 수정을 해서 지금은 미리 이렇게 값을 넣어줘야 했다면, 이번에는 인풋으로 저희 입력을 받아서 내가 뭐, 김은지라고 입력을 했으면, 그때는 김은지님 안녕하세요가 나오고, 뭐, 아니면 내가 뭐, 저기 뭐, 박철수 뭐 이렇게 만들었다면 뭐 박철수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때그때 인풋 함수를 사용해서 입력받은 이름이 요 그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되도록 코드를 수정해 달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코드가 나왔는데요. 네, 함수 이름도 이제 grid2라고 작성을 해달라라고 제약을 몇 개 조금 걸어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안에 매개 변수로 값을 넣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매개 변수로 값을 넣으면 함수 이름을 호출할 때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얘가 판단할 때는 그것보다는 매개 변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을 했나 봐요. 근데 뭐 이것도 저희가 원하는 형식에 따라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다가 name이라는 그거를 좀 넣어줘라고 한다면 이 코드를 한 번 더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잘 된다면 수정해서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여기 인풋하고 따옴표 열고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나왔기 때문에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뭐 여기다가 뭐 김은지라고 입력을 하면 뭐 안녕하세요 땡땡땡님 부분에 안녕하세요 김은지님 하고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한 번 더 요청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그릿 3 아이고 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서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이면서 방금 작성한 grid2와 동일한 동작을 하도록 함수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원하는 거는 아까 처음에 여기처럼 매개 변수를 넣으면서 근데 이 매개 변수의 값을 인풋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원해서 이렇게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때 매개 변수가 쭉 있는 거를 만들었는데 제가 여기 부분에 매개 변수가 있게 해줘라는 거를 빼먹었더니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잘 알아들었네요. 자, 코드를 복사해서 거기 바로 밑에 복사를 할 거고요. 이번엔 grid3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name 파람이라고 해서 뭐 파라미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파라미터로 받아줄 거다. 근데 그 파라미터를 어디서 받냐? 저희가 인풋을 요 함수의 바깥에 지금 들여쓰기가 끝나 있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은 함수는 정의를 하되 그 함수에 값을 넣어주기 전에 이름을 입력받는 거예요. 그러면 인풋에서 뭐 이름 입력한 게 input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저장된 변수명을 함수 호출할 때 이렇게 쏙 넣어주면 매개 변수가 있는 형태로도 동일한 기능이 뭐 출력이 됩니다. 뭐 한리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녕하세요 한리머님 하고 아까랑 완벽하게 똑같은 코드가 나오죠. 달라진 게 있다면 인풋으로 이름을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갑자기 생각났는데 무한 반복문이나 이렇게 반복문 안에다가 이거 함수를 호출하면은 여러 번 내가 입력할 때마다 그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문에 함수 그 이름을 입력받고 계속 사용자 이름과 안녕하세요를 출력하도록 함수 호출 부분은 여기 8번째, 9번째 부분이죠. 근데 이름 입력 받을래 했으니까 아마 5, 6, 7, 8, 9 부분을 다시 사용할 거예요. 수정해줘 라고. 그래서 지금은 한 번 이름을 받고 안내 문구가 한 번 나오면 끝이 나는 형태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계속 내가 뭐 이름을 입력하세요 해서 김은지 하면은 뭐 김은지님 안녕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름을 입력하세요가 나오고 거기다가 또 다른 사람 이름을 입력하면 뭐 그 다음엔 또 다른 이름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도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했을 때 잘 안 되면 뭐 여기는 한 줄만 추가하면 되는 형태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요. 종료까지 얘가 작성을 잘 해줬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코드셀을 하나 더 추가해서 종료 기능까지 해볼게요. 지금 여기 함수 정의 부분은 동일하고요. 다음에 while true라고 해서 저희가 참인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건데 true로 해놓으면 조건이 항상 참이기 때문에 무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을 시작해주고 input name에서 이름을 입력하세요 하고 뭐 종료 입력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을 입력을 하고 만약에 그 이름이 종료라고 입력이 되면 끝나도록 하는 조건문을 요 AI 스튜디오에서 코드 작성해 줬고요. 그게 아니라 이름을 잘 입력했다면 그릿이라는 함수를 해서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들여쓰기를 잘 봐주시면 돼요. if 안에 들여쓰기가 돼 있는 건 요거 두 개이기 때문에 종료를 입력하면 요 밑에 있는 명령어는 출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여쓰기를 잘 봐주시면 좋고요. 첫 번째 뭐 김은지 입력할게요. 그랬더니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고 요 절취선 같은 요 구분선이 출력이 되고 이름이 다시 나왔죠. 이번에는 뭐 김한님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if문의 조건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종료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그랬더니 계속 무한루프 돌고 있던 반복문이 이제 끝나고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하는 안내 문구가 정상적으로 잘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가 조금 코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뭐 요 몇 줄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몇 가지의 프롬프트를 더 한번 예시를 사용해 볼 텐데요. 일단 뭐 연산자 할 때도 저희가 코드를 굉장히 좀 길게 받았었는데요. 요 연산자도 이제 함수를 사용해서 뭐 값을 계속 내가 바꾸고 싶다거나 이럴 때 함수화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덧셈을 해주는 함수 매개 변수로 값을 2개 입력해서 매개 변수도 이제 뭐 엄청나게 뭐 많이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아직까지 쓰면서 뭐 매개 변수의 수량의 제한을 느껴본 적은 저는 아직까지 없는데요. 그래서 이 매개 변수도 여러 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개를 매개 변수로 입력을 예를 들어 뭐 num1과 num2 이렇게 2가지를 입력을 받아서 그 두 숫자에 대한 합계를 출력하는 add numbers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의 장점은 그거였죠. 내가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콤마에서 변수 이름을 2개를 넣어줬고요. 그거를 이 2개를 더한 거를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또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서는 저장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숫자의 합계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고요. 함수를 내가 더하고 싶은 값을 요 양쪽에 매개 변수로 값을 인자를 넣어서 호출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주게 되면은 두 숫자의 합계는 몇입니다 라는 출력 문구가 3줄이 나오겠죠. 실제로도 이렇게 두 숫자의 합을 잘 계산해주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이제 연산자 할 때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다 사용했었는데요. 그것 또한 이제 사칙 연산이 한 번에 될 수 있게 매개 변수를 넣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간략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해 봤는데, 이전에 저랑 계속 대화했던 같은 채팅 안에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칙연산이라고 했으니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 나올 텐데요. 뭐 욕심으로는 뭐 거듭제곱이나 뭐 나머지 뭐까지 나왔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사칙연산은 보통 그런 것까지는 포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 그냥 두 사칙연산 결과만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코드가 조금 더 생겼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여기 밑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num1과 2를 넣으면
덧셈 결과는 뭐 이렇다. 또 빼기를 넣어주고 빼기 결과는 뭐 이렇게 된다. 다음에 곱셈하고 나눗셈인데 나눗셈이 뭐 0으로 나눌 때에는 나눌 수 없다라는 안내 문구까지 잘 추가를 해줬네요.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계산, 왜냐면 값이 지금 또 아까처럼 두 수를 다르게 여러 번 넣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사칙연산이 다 잘 됐고요. 두 번째 것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0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 0으로는 나눌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이렇게 끝이 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함수를 쓸 때 또 어떤 거를 쓰냐면 return 값이라고 해서 그 결과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실행이 다 됐으면 뭐 결과로 뭐 실행이 다 됐으면 뭐 1이라고 알려줘. 뭐 이렇게 결과를 반환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해봤던 거는 뭐 특별한 결과 값은 없는 그런 함수를 생성한 거고요. 지금 이제 결과가 있는 함수로 한번 해보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롬프트도 이쪽에 작성을 해 두었고요. 두 수의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한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average라는 함수 이름으로 만들고 매개 변수로 숫자를 2개 받아서 두 수의 평균을 return으로 반환해 주도록 코드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네, 여기 이쪽으로 올려져 있네요. 보면서 옆에 뭔가 결과값이 이상하다 하고 보고 있었는데 아직 얘가 대답을 생성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호출했을 때 반환된 값을 저희가 이게 반환 값이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값을 출력하는 예시까지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 코드가 나오고 있고요. 네, 잘 나온 것 같네요. 어디 부분을 봤냐면 여기에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이죠. 제가 블록 처리한 부분이. 그래서 아까는 없었던 return이라는 부분이 함수의 끄트머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수의 합을 계산한 다음에 어차피 두 개니까 합을 두 개로 나눠서 평균을 계산하고요. 이거를 실행하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저희는 보통 여기에서 출력 문구를 바로 사용했던 건데 그거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여기 값을 빼서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뭐 5와 9의 평균은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넣은 값을 뭐 여기도 당연히 함수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여기 부분에 뭐 이렇게 넣어서 그때 내가 뭐 출력 문구를 다르게 하고 싶다던가. 왜냐면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이제는 문장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값만 딱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 그냥 함수에서 나온 그 값이 들어가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냥 프린트문 안에다가 바로 출력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시를 들면은 자기가 계산한 결과 평균을 반환을 받았으니까 값으로 나왔으니 함수를 바로 불러주면 이제 바로 그 값이 변수처럼 대입이 돼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매개 변수도 이제 기본값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서요. 리턴도 사용하겠지만 매개 변수 저희가 위에서 썼었던 그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가지는 예제까지 한번 사용을 좀 해보고 실습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를 지금 작성을 했냐면은요. 할인율을 예를 들어 뭐 마트에 갔는데 요 항목은 항상 10%를 할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기본값을 10%로 설정을 해놓고 최종 금액을 알려주는 그런 계산해주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매개 변수를 지정하고 호출했을 때와 매개 변수를 지정하지 않고 호출했을 때의 차이를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는 거는 매개 변수를 기본값으로 가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설정해둔 기본값일 때는 매개 변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만약에 내가 매개 변수로 다른 값을 넣어줬다면 그 값으로 수정이 돼서 그게 매개 변수로 작동을 하게 하는 그런 함수를 지금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기본값으로 설정한 함수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쭈루룩 코드가 작성되고 있고요. 복사해서 가지고 와 볼게요. 제가 원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졌고 price라는 변수와 discount는 하고 0.1 해서 저희는 원래 변수명만 넣었었는데 여기에 변수명과 함께 값을 바로 대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매개 변수의 기본값이 0.1로 설정이 되고요. 가격에서 요거를 뺀 금액을 곱하면 최종 리턴으로 최종 금액이 나오도록 변수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가격만 정해주고 이게 지금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잖아요. 가격만 정해주고 지금 변수가 저희가 매개 변수 2개를 원래 매개 변수로 넣어줘야 되는데 price라는 값 하나만 넣어주고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0.1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값으로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여기 출력 부분을 작성을 해줬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20% 할인을 받는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 할인이라고 써놓고 이번에 이렇게 값이 바뀌었을 때는 당연히 매개 변수를 이렇게 2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값은 이제 0.2로 들어가겠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20% 적용해서 얼마 하고 아마 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정가로 하고 싶으면 어떤 거는 할인 없이 하고 싶어. 그러면 no discount라고 해서 0을 넣어주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값에서 값이 변경된 거기 때문에 매개 변수 2개 다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처음에 10,000원에서 기본 할인율이 저희가 매개 변수 하나만 넣어줬던 거 기본적으로 할인이 돼서 9,000원이라고 할인이 1,000원 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인 없는 거는 없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까지 해서 오늘은 함수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수와 매개 변수가 무엇인지, 함수는 기능을 모아둔 명령어 모음이다. 그리고 매개 변수는 함수 안에 값을 넣고 싶을 때 사용한다. 이 정도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았었고요.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와 없는 함수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코드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줄의 코드, 똑같은 코드를 10번, 20번 쓸 때는 그 코드를 복사해서 쓰는 것보다는 함수화해서 만들어서 호출을 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내용까지 오늘 한번 같이 실습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